안녕하십니까. 참선과 다이어트, 이 둘은 평생 해야 된다고 했죠. 다이어트도 하다가 약간 방심해서 음식도 좀 자유스럽게 먹으면 다시 또 체중이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항상 소식, 쾌변, 숙면, 운동, 그 다음에 소금 먹기, 따뜻한 물 마시기, 그 다음에 좋은 공기 마시기, 햇빛 쬐기, 이런 걸 하면 몸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참선은 평생을 해도 어떤 외부적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는 제대로 하면 일주일만 해도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개월, 3개월 되면 아주 컨디션도 좋고, 체중이 빠지면 관절이 무리도 없기 때문에 걷는 것도 편안하고, 아주 외부적으로 바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다이어트는 참선보다는 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소식인데, 먹는 습관, 식습관이잖아요. 식습관.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5불씩을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5불씩. 점심 한 끼 먹고, 그 이후로 이제 내일 점심 먹을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정 어려우면 아침은 그냥 죽으로 시장기만 매는 정도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식사법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 그 세포 자가 포식 기능, 그 오토파지, 이 기능도 인슐린 그 분비가 아주 억제되어 있을 때, 인슐린 분비가 안 됐을 때 이 오토파지 기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활발하게. 그래서 저녁을 안 먹으면 그 공복 상태 때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오토파지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세포를 분해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필요한 데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토파지 기능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식을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 적게 먹는 가운데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공급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 그 안에는 탄수화물은 당연히 적게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육류나 해산물을 이용한 해산물을 버터에 볶아서 먹는 그런 저탄고지 방법도 하나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는 그것은 이제 육류나 해산물에 있는 독소도 많고 또 바다에 있는 그 수온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식사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육류나 해산물을 뺀 저탄고지가 뭘까? 이것은 견과류를 이용한 저탄고지를 할 수 있다. 견과류. 호두, 땅콩,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또 아마씨, 참깨, 굉장히 많거든요. 씨앗 종류가. 이런 데는 그 지방이 많아요. 탄수화물이 적고. 그런데 인슐린을 제일 자극해서 많이 분비시키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 다음 많은 것이 단백질, 거의 미미한 것이, 영양이 없는 것이 지방. 그래서, 그런데 이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은 게 많고, 그 다음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함량이 오히려 굉장히 적은 견과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식사법 같아요. 견과류를 이용한 저탄고지. 견과류 자체에도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따로 탄수화물을 먹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쌀로 지은 밥을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 혀가 굼고 그 입안에 염증이 생겨서 구강염으로 엄청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한 10여 년 고생하다가 아유 쌀을 끊고 국수를 좀 먹든가 제가 직접 구운 빵을 조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 먹고 그 다음에 배춧국 먹고 무 먹고 그런데 이제 땅콩을 이제 볶은 땅콩을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속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먹고 나면. 그래서 아하 이게 소화가 좀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식초에 좀 담갔어요. 식초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제 담갔더니 아 맛이 없네. 맛이 없어. 이거 정말 그 정말 맛있는 음식은 독소가 있다니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독소가 있는 게 음식이 맛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트랜스 지방에 튀긴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요. 치킨. 그런데 그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건강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잖아요. 독소가 많아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땅콩도 그냥 볶음 땅콩 먹으면 맛이 있어서 계속 땡기거든요. 그냥 그만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식초에 담가가지고 먹어보니까 아마 식초가 좀 많이 쳐졌나 봐요. 그래서 좀 신맛이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먹히더라고. 그래서 좀 물을 좀 타놨는데 어찌됐건 이 견과류 다이어트는 사실 많이 먹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 뭐 맛은 별로 없는데 영양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독소가 있는 음식이 맛있다는 게 오늘 한번 느꼈는데 지금 맛있는 음식은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해가지고 쾌변을 해야 되는데 먹은 게 적으니까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키위나 또는 서리태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서리태를 삶아서 물에 불렸다가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소금하고 식초로 절여가지고 이제 항상 먹기 좋게 절여야죠. 식초를 너무 많이 넣어서 못 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려가지고 먹으면 그 먹으면서 양을 조절하면 돼요. 이제 내가 변이 잘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설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키위는 맛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키위는 과당이 많잖아요. 과당. 이거 많이 먹어버리면 다이어트 할 거예요. 과당이 들어가서 이게 또 체중을 늘릴 수 있으니까 키위는 먹는데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 이 수면 함부로 하면 못 쓰다 그랬죠. 아무튼 잠은 어둠을 확보하고 자줘야 그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 잘 분비돼 가지고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어디 장기가 좀 아픈 장기가 있으면 그걸 치료해 주거든요. 특히 항암 호르몬도 어둠 속에서 잠을 잘 때 분비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불면증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이 수면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수면이.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좀 제 마음대로 좀 잠을 자가지고 이게 영향을 지금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잠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분명히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꼭 너무 늦지 않게 일찍
좀 잠을 주무시고 아침 6시나 일어나시면 딱 좋을 거예요. 몸도 가볍고. 저는 지금 그게 좀 잘 안 돼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어찌됐건 죽염을 먹고 좀 고쳤다 그랬잖아요. 잠자기 전에 죽염을 좀 녹여 먹고 하면 좀 수월하게 잠을 잔다. 그러니까 혹여 주변에 어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으면 죽염을 좀 잠자기 전에 좀 녹여 먹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대추차를 좀 드시라고 좀 하시면 그분이 훨씬 도움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식, 쾌변, 이제 수면, 그 다음에 이제 운동도 이제 아주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운동은 이제 자기 몸 상황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도 못 쓰고. 특히 요즘 다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길이 엄청 딱딱하다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이게 이런데 쿠션이 없는 신발을 신으면 관절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쿠션 있는 신발을 신고 이런 시멘트 길은 걸으시고, 저는 이제 달리기를 했더니 굉장히 그 배꼽 아래에 나온 그 뱃살이 아주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배가 바짝 달라붙었다니까요. 어려서 그 바짝 달라붙듯이. 저는 왜 이렇게 이게 그 차도가 없는가, 변화가 없는가, 이렇게 오래 다이어트를 했는데 변화가 없는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랫배를 어떻게 무슨 운동을 해야 늘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달리기 해가지고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이 아랫배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달리기를 조금 해보세요. 그냥 세게 달리지 않아도 좋아요. 처음에 흉내만 내다가 저도 오랜만에 달리니까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아주 흉내만 냈거든요. 흉내만 내다가 좀 이제 조금 익숙해지니까 한 2, 3일 하니까 조금 익숙해지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고 하는데 지금 한 일주일 되니까 훨씬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쿠션이 있는 신발 신고 하니까 그럼 처음에 관절이 약간 무리가 오더니 이게 회복을 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얘기가 과부하를 줘야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부하를 줘야. 우리 몸은 과부하를 주면 그 부위가 피로를 회복하면서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관절 부위도 마찬가지 같아요.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약간씩 과부하를 줘야 이 관절도 튼튼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걸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 참선하는 스님들은 앉아 있으면 하체가 약해져요.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왜 원리를 모르겠는데 앉아 있으면 저도 오래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가 걸으면 다리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근데 산을 한 번씩 타주잖아요. 등산을 하고 나오면 굉장히 다리에 힘이 붙어가지고 그 등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앉으면 아주 편안해요. 앉은 것도 편안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것이 참 뭐 아무튼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돼 있어 그런지 그 뭐 원리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운동을 해주면 다리에 힘도 붙고 이렇게 앉는 것도 결과부지하고 앉는 것도 굉장히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소금, 특히 그 병원 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고혈압 좀 증상 있다고 저염식 하라 그러거든요. 당뇨 있다고 저염식 하라고. 무조건 저염식이야. 이 환자분 상태는 뭐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저염식 하라고 권하는 의사는 살인자라고 그랬다니까요. 미국의 어떤 의사가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저염식 하라고 하면 이건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아주 강력한 표현을 썼겠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 환자의 상태는 고려하지도 않고 저염식 하라 그러면 그 저염식의 폐해가 이거는 말도 만병이야. 만병의 원인이야. 저염. 네, 염노 부족은 만병의 원인이라니까요. 우리 엄마 모태 자궁의 그 양수가 0.9% 식염수라니까요. 우리가 0.9%의 그 짠물에서 헤엄치고 10달을 자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아픈 환자가 병원 가면 무조건
그 링겔 꽂잖아요, 일단. 그게 0.9% 식염수라니까요, 생리 식염수. 0.9% 소금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혹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병으로 고생한다 그러면 일단 그 염분을 좀 보충해 보세요. 천일염 좋은 거, 죽염이나 어떤 용융소금 이런 걸 구해서 한번 좀 따뜻한 물에 먹기 좋게 너무 짜게 하지 말고 먹기 좋은 만큼 염도를 해서 자주 한번 마셔보세요, 그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금 마시고. 제가 좀 처음에 그래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 약간 변비 기운이 있었는데 따뜻한 소금물을 한 2잔 했더니 아주 변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먹어가지고 혈압이 많이 올라서 제가 이제는 아침으로는 따뜻한 물만 마시거든요. 음식 먹을 때 이제 짜게 먹으니까. 그래서 혈압은 130에 80, 130에 90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쨌건 이렇게 소식, 그 다음에 쾌변, 숙면, 운동, 그 다음에 소금,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이제 맑은 공기. 요즘 맑은 공기 확보하는 게 이게 제일 힘들죠. 예, 서울이 살기 좋다고 다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 1,500만인가? 서울 경기가 2천만 되나? 서울 경기요? 예, 서울 경기 근데 이제 공장도 많고 그러니까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 맑은 공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게 건강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특히 암 환자분들은 이 맑은 공기를 확보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어떤 연구는 아니더라도 요양병원에 있는 암 환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더만요. 도시로 가까이 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도시로 가까이 갈수록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서 이제 농촌으로 공기가 맑은 곳으로 와서 이제 사는데, 근데 제가 보아본 바로는 그 공기 좋은 데서 못 있더라고요. 못 있어. 결국 도시 근처로 가가지고 좀 그 병을 이기지는 못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꼭 그걸 생각하셔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되도록이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데 살아야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가지시고 혹여 뭐 은퇴 후라도 공기 좋은 데 가셔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남은 생을 내가 가는 곳이 어딘가 이것을 찾는 데 쓰면 좋겠어요. 이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그랬죠.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 먹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 이 지금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가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 도대체 이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뭘까? 몸뚱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리 잘라놔봐요. 다리 지가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언제든지 그러니까 일을 하시다가도 잠깐 틈이 나면 이 먹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이 먹고 챙겨가지고 그렇게 자꾸 챙기다 보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도 잘 돼요. 이렇게 잘 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반야바라밀경을 2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바라밀경이 2개인데 반야신경 건강경 그 경이 다 이 공부에 대한 거예요. 이 먹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 반야신경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그러므로 무유공포 공포가 두려움이 없고 아니 고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서 원리 전도몽상 멀리 뒤바뀐 생각을 벗어나고 그 구경열반 마침내 열반에 이른다.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고 고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그러므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이 크게 신비로운 주이고 크게 밝은 주이고 이 없는 주이고 견줄 수 없는 주라서 능히 온갖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고설 반야바라밀다 주.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주라고 말하느니라. 적설주알 주를 설하고 나서 가로되 아제아제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서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이제 설하신 거거든요. 이제 그게 반야바라밀다가 여기서 이제 이먹고 하라는 거 이먹고 지혜로 건너간다는 게 도대체 몸들 거나이 먹고 이렇게 의심하면 바로 그것이 생각이 일어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이 먹고를 하시면 되니까 공부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서투른 것이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스님들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공부하셨던 스님들께서 이것은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도 더 쉽다 그랬어요. 코 만지기보다도.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세수하면 당연히 코를 만질 수밖에 없잖아요. 코 안 만지고 세수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도로 쉽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먹고 이렇게 항상 챙기셔서 내가 이렇게 몸 벗고 갈 때 어디로 가는가를 알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이 마침 12월 31일이네. 벌써 한 해가 갔어요. 엊그제 이민년이 왔다고 막 새해 일출 막 방송되고 그랬었던데 벌써 연말이 왔어. 12월 31일이에요. 오늘이.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내가 3일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3주만 내가 살 수 있는 기간이 3주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3개월만 살 수 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죠.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몸 벗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가는 곳을 아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가는 곳을 아는 방법이. 이먹고라니까 이먹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이제 12월 31일 올해 보내면서 한번 해보시고 이먹고 해보시고 내일 또 1월 1일 초하루 되면 새해 첫날 되면 기념으로 첫날 기념으로 또 이먹고 한번 또 해보시면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몸 받기 어렵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다음 죽었을 때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주로 가족들 를 통해서 몸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을 통해서 몸을 받는다는 거요. 그런데 내 자손들이 지금 애를 낳아요? 결혼도 어떻게 할까 말까 한데 어떻게 애를 낳아? 못 낳아요. 그래서 사람 몸 받기는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고 이미 지금 대기자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그래서 다음 생에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이 부처님 법을 들었을 때, 공부를 해야지. 다음 생에는 우리 불법이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지금 자꾸 물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먹는 쪽으로만 흘러서, 법을 밥으로만 바꿔 먹어가지고, 밥만 남아있지 뭐 어디, 법이 어디 있는가. 반야심경, 금강경도 제대로 새겨전치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신 불자님들은 오늘이 그 그야말로 연말입니다. 10월 31일 말일이니까 이 말일에 이 먹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임종 앞둔 그날과 비슷할 것 같다. 그런 기분을 느끼시면서 이 먹고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수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십시오.